네, 안녕하세요. 아빙입니다. 지난 1부에서부터 해와 달을 어떻게 피사체와 같이 찍을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 있죠. 지난 1부 내용 안 보셨으면 꼭 보고 오시길 바라고 이번 2부는 조금 더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네, 표지가 바뀌었죠. 표지가 지난 1부에서는 서장대와 함께 반달이 찍혀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남산타워와 함께 찍힌 보름달로 만들어봤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달과 피사체를 함께 촬영하기 위한 촬영 원리와 그리고 필요한 장비, 그리고 촬영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앱을 사용한 자세한 촬영 위치 선정 방법과 위치 선정에 대한 팁, 그리고 카메라 세팅과 촬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후버전까지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위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실제 앱을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직접 앱을 사용해서 달 각도를 계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 탐사선 앱부터 켜세요. 2024년 2월 25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남산타워와 떠오르는 달을 함께 찍으려고 해요. 보름달이죠. 99%. 일단 지도에서 남산을 찾아서 특히 남산타워 여기에 포인트가 보이죠. 이 핀포인트에 피사체 고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선 아래쪽 시간을 스와이프해서 달 각도와 해 각도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달 각도를 2점 대략 4도? 그 정도에 맞추세요. 시간을 스와이프하면 이 각도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오후 7시 17분이네요. 그러고 나서 하늘색 선, 달의 위치를 보여주는 선의 완전 반대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좀 개활지다,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간처럼 보이는 선유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 보이는데 아래쪽 길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위쪽 길에다가 촬영자 고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거리는 7.6km, 그러니까 7,600m죠. 그리고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쉐이프 인포 앱으로 들어갑니다. 거리 7,600m 입력하고요. 높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나 아니면 검색 등을 통해서 350m 입력해 주겠습니다. 각도가 2.6도가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도, 지금 다르죠? 2.4도와 7시 18분으로 했을 때는 2.5도, 7시 19분으로 맞췄을 때는 2.7도, 대략 7시 18분과 19분 사이인데 18분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축소를 해서 남산타워 위치로 돌아가 보세요. 벌써부터 각이 약간 안 맞는 게 보이죠? 남산타워보다 더 상대적으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과 파란색 선이 다르죠?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촬영자 고정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위치로 돌아가는데 최대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맞춰볼게요. 다리 위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축소를 해서 다시 남산타워를 돌아가게 되면은 가까스로 맞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찍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도 앱의 거리뷰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도 앱 보겠습니다. 양화대교죠. 지도 앱의 거리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화대교 웨이 이 자리였죠. 거리뷰를 보면 한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찍을 수 있는지 보면 촬영한 날이 아마도 흐려서 그렇긴 한데 타워가 이게 보이기는 해요. 여기서 희미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리 위라서 흔들릴 염려도 있고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난간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는 그냥 첫 번째 후보지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태양탐사선 앱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위치도 찾아보겠습니다. 좀 축소할게요. 또 반대 방향으로 조금 더 가볼 텐데 이번에는 위성사진 테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각도를 쭉 가다 보면 다리 같은 게 하나 더 보이죠. 이 위치가 선유도와 이어지는 선유교, 그리고 선유교와 연결되는 육교예요. 육교 끝단에다가 한번 두고선 촬영자 고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거리는 8.3km네요 8,300m를 기억해서 쉐이프 인포 앱으로 갑니다. 8,300m를 입력하고 높이 차이는 거의 없어요. 2.4도네요 2.4도를 가지고선 태양탐사선 앱에서 7시 17분으로 맞춰주니까 2.4도 맞는 위치죠. 이제 다시 표준 구글맵 테마로 변경을 한 후 달의 위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소해서 남산타워 위치로 돌아가요. 거의 맞기는 한데 남산타워에 아직 걸쳐지지 않은 상태로 같은 높이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은 이미 남산타워의 중앙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타워보다 더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1분 정도만 더 있으면 타워 위치에 도달하겠지만 남산타워의 중앙보다는 살짝 위쪽에 찍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타워 중앙에 정말 위치시키고 싶으면은 지도의 타워를 기준으로 좀 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되는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도 테마를 바꾸고요.
더 이동을 할 수 있을지 보면 이게 육로의 거의 끝이라서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 보여. 이게 거의 최선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촬영지로 잡으면 되고 더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동을 하면 남쪽 방향 내지는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야겠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촬영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위치를 정하셨다면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카메라 세팅 방법이라든지 촬영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치가 안 맞으면 반시계 방향 남쪽, 동쪽으로 이동해라 이런 설명이 좀 헷갈리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위치 수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달이 피사체와 딱 맞는다면 당연히 위치를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예상한 각과 다를 때 예를 들자면은 해나 달이 예상보다 훨씬 왼쪽에서 떠오를 때 이런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렇다면 해나 달의 중심과 피사체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즉시 삼각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가지고선 후다닥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대로 해나 달이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오른쪽에서 떠올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해나 달의 중심이 피사체 중심보다 오른쪽에 일치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의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은 여기처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피사체를 기준으로 피사체보다 해나 달이 왼쪽에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오히려 피사체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할 것 같다 싶으면은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촬영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카메라 브랜드마다 간격 촬영이라든지 인터벌 촬영 등 비슷한 용어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벌 촬영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컷씩 사진을 찍어서 총 몇 컷의 사진을 찍는 촬영 방법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컷, 한 컷, 한 컷 이런 식으로 10초 간격씩 촬영을 해서 7장의 사진을 찍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영상이 아니라 인터벌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찍을 수가 있고 로우 파일을 보정해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영상보다 더 높은 화소를 가지고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통 4K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장축이 3840 픽셀이고 8K 영상 같은 경우에는 7680 픽셀이죠. 그리고 소니 A7R5 같은 경우에는 장축이 9504 픽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화소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소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 보정에 있어서도 달의 명부와 피사체와 전경의 안부를 모두 살려야 하는데 보정 관용도를 위해서도 로우 파일 사진으로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벌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추천 인터벌 세팅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나 달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망원 화각가 200에서 400mm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초심자분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피사체에 걸쳐진 시간을 기준으로 20분 전부터 20분 후까지 총 40분 정도 찍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2400초 동안이죠. 2400초 동안 4초 간격으로 인터벌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2400초를 4초 간격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총 600컷을 얻을 수가 있고 30프레임 레이트로 출력을 했을 때 20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인터벌을 1초나 2초부터 5초까지도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빈 스튜디오의 아빈입니다. 지난 1부에서 달 촬영하는데 위치 선정을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오늘 실제 촬영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카메라 세팅법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일단 예보에는 오후 돼서 구름이 걷히는 예보기는 한데 아직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름이랑 달이랑 같이 찍혔을 때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으니까요. 촬영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강공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산했던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시면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이런 구름이 한 2-3시간 만에 거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치길 바라봅니다.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사지 갈 때 삼각대 보통 2개 가지고 다니는데요.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메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무거워요, 솔직히. 첫 번째 알아본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는데 저 멀리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산이 설산이거든요, 완전. 설산에 햇빛이 들으니까 더 빛나요. 오늘 달을 2군데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유도 공원 살짝 동측이고 다른 하나는 육교인데 선유도 공원 먼저 보고 육교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 지나서 아래쪽 도로로 가면 양화대교 건널 수 있고 바로 삼각대 설치할 곳 나옵니다. 이제 곧. 네, 촬영지 도착했고요. 대충 이런 뷰이고 나무가 좀 걸리긴 한데
남산타워는 저기 조그맣게 보이기는 해요. 어떻게든. 첫 번째 뷰 여기가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뷰가 좋기도 한데 여기서 찍으면 남산타워 약간 아래쪽에 걸쳐져요. 그렇다고 맞춰지는 곳으로 이동하면 난간이 보이기도 해서 더 먼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완벽하게 달 위치를 원하는 데 위치시킬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흔들리는 걸 선택할 거냐 싸움인데 구조물만 잘 선택해서 자리를 잡으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있어서 다시 이동합니다. 아까 건넜던 선유결을 지금 다시 건넙니다. 근데 빛 진짜 좋네요. 이런 날 그냥 풍경 사진만 찍어도 너무 멋있을 텐데. 네, 저기 타워가 보이는 두 번째 위치로 왔습니다. 최대한 나무 데크는 건드리지 않는 선으로 해서 이 뷰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도 아까 왔던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걷혀서 오늘 어쩌면 달이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삼각대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바디 두 대 다 세팅 마쳤고요. 먼저 얘부터 왼쪽에, 얘는 소니 알파7 R5에다가 2470GM2 렌즈 물려뒀어요. 조리개에서 세팅해뒀고 초점 맞춘 다음에 MF로 바꿔뒀어요. 초점 맞추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줌링이랑 초점링 다 발라버리세요. 중간에 혹시라도 초점 나가거나 줌 틀어지거나 할 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붙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7 CR에다가 100-400 GM 렌즈 붙여뒀어요. 얘도 똑같이 마스킹 테이프 붙여줬죠. 다 초점 나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둔 겁니다. 지금 뷰는 이렇고 구름이 거칠지 안 거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치면 엄청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았네요. 하나 세팅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달이 빨리 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달이 빠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1초보다 더 느려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노출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히스토그램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셔터 스피드는 1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초점은 달이 아니라 타워나 아니면 피사체에 맞춰주시고요. 타임랩스 세팅으로 해서 직접 손으로 들고 찍지 않고 자동으로 찍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달이 걸쳐지는 시간 7시 17분을 기준으로 약 20분 전부터 눌러서 달이 걸쳐지고 나서 40분 후까지 1시간 정도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3600초죠. 3600초 동안 4초 인터벌로 돌릴 건데 합쳐서 900장 찍을 예정이에요. 현재 시간 6시 57분이고요. 월출 20분 남아서 이제 슬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달이 올라오고 있죠. 달이 지평선보다 가까울 때는 빨갛고 그리고 더 커 보인다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 달이 딱 타워 중앙에 걸쳐졌는데 나머지 타임랩스 담고 추가 설명은 들어가가지고 후보전과 나머지 팁 같이 드리면서 이어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남산타워와 보름달을 한 번에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정 과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촬영한 사진 파일들 전부 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이 불러온 파일들 중에서 타워랑 보름달이 딱 중앙에 일치했을 때 이 사진 지금 JPG 파일인데 이거 하나 로우 파일 보정해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라이트룸 클래식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사진 파일들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이는데 아까 선택했던 파일 한 장 보정해 볼 거예요. 바로 현상 누르겠습니다. 사이즈는 일반 영상이라든지 사진에서 많이 쓰이는 포맷인 16:9 사이즈 선택할게요. 애초에 촬영 단계에서 이 끝단 같은 거 보시면 수직 수평 어느 정도 다 맞춰져서 딱히 잡을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필 교정 그리고 색수차 제거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출 보정만 거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달의 명부와 그리고 전경이라든지 피사체 안부를 다 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은 풀프레임 바디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기 위해서 좋은 풀프레임 바디가 필요합니다. 먼저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만 낮춰줘도 충분히 달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은 조금 디테일이 뭉개지는 게 있어서 한 90 정도로만 두고 안부도 어느 정도만 살리는 정도로 40까지 정도만 주겠습니다. 좀 생동감 주는 건 이렇게 흰색 주는 게 좋죠. 흰색도 40 정도만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모습이 보여서 노출은 한 0.2, 0.3, 0.3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그리고서 위에서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 모습보다 좀 많이 노랗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달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낮춰주실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3800, 3700 그 정도면은 제가 눈으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색깔, 그런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800으로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어지간해서 이런 색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부분 대비도 보통 저는 한 많이는 아니고 10 정도만 주는 편입니다. 원본에서 보통 많이 안 건드려요. 생동감 같은 경우도 한 10, 채도는 5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색이 어느 정도 다 살아나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달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은 파랗고 또 달은 여기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채도를 약간 낮춰주는 게 좀 더 밝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 저는 채도는 주황색이랑 노란색 탭을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낮춰주고, 그리고 오히려 파란색, 하늘 부분을 나타내는 파란색은 10 정도만 채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색조는 건들지 않고 광도에 대해서도 주황색과 노란색을 마이너스 10, 노란색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파란색만 마이너스 20 정도로만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주변 분위기도 살아나면서 달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죠. 더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바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누르고 다른 설정은 딱히 안 건드리고요.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그대로 파일 이름 가져가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 선정과 카메라 세팅, 촬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정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400mm만큼의 장망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00mm와 70mm로 찍었으니까요. 70mm로 찍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딱 달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전경의 모습과 합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70mm를 꼭 찍으니까 여러분들도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알려드린 1부와 2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꼭 직접 찍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